나는 누구인가?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나는 누구인가?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할 건가 봅니다. 철학에서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연히 이 글도 이거 얘기하겠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바랄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의 답을 찾는 게 철학의 질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논리학 강의에서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전부 다 하나로 묶여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는 거, 질문 세 개는 하나에 대한 답만 찾으면 다 끝나. 인간이란 무엇인가. 한편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역시 인용,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였다. 너 자신을 알라. 형광펜 있으면 색깔 좀 구분해서 체크하세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엇인 줄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요게 은근히 또 시험 포인트. 인간이 무엇인 줄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라는 건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 그런 것은 아니다. 즉, 인간이 뭔지 안다고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근원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글쓴이의 생각, 빨간색 밑줄, 나는 인간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다. 더 심오하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어려워.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자연 현상이나 우주, 인간,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들에게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신에게 관심이 있었다. 체크. 학문의 발전 과정을 보아도 나에 대한 연구보다는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대상을 탐구하는 학문이 먼저 발달했다. 기원전 6세기 자연 철학자는 우주와 자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철학다운 철학을 하기 시작했다. 철학의 시작은 나와 먼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탈레스란 철학자가 천체를 연구하다가 별을 쳐다보다 우물에 빠져 있을 정도의 이야기. 학자들은 주로 천체는 어떻게 운행하는가, 우주 혹은 자연이란 무엇인가, 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선행했다. 1세기가 지나고 기원전 5세기 무렵이 되어서야 다른 색깔,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사람들, 인간의 관심은 어디에서부터? 인간에게서 먼 곳에, 인간으로부터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엔 아주 초보적인 것이었죠. 이렇게 아주 긴 문단이 요 몇 글자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야. 모든 비문학 지문은 이런 연습하는 거야. 길게 요약해 놓은, 말해 놓은 걸 짧게 요약해 놓는 것. 나중에 문제 풀 때에는 그게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 확인.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 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고 나를 통해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면 다시 체크. 이 노란 것을 알기 위해서는 빨간 거 먼저 해야 합니다. 노란 거 하기 위해선 빨간 거 먼저 해야 됩니다. 실제 순서는 요 순서입니다. 이거야. 나가 무의미하다면 우주가 아무리 의미 있고 아름다운들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서리법. 즉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나를 통해야만 이 세계가 의미가 있다. 즉 나에 대해 모르면 나머지 지식은 소용이 없어.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건지도 중요하지만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건 요거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예나 지금이나 물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나에 대한 연구의 현 주소 혹은 현 실태 혹은 나에 대한 연구의 한계 이런 거야. 나에 대해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 막상 아는 건 또 별로 없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체크. 가장 기본적인 건 뭐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걸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인류가 왜 가장 먼 것부터 탐구해 왔는지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앞 페이지로 잠깐 다시 넘어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기가 막히게 잘 쓴 거야. 인간의 관심은 인간에서 먼 것으로부터 인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한계야. 왜 그랬을까? 모른대. 글쓴이도 모른대 라고 얘기했어.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이제부터 글쓴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다. 나는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표시할까요?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거는 누구야? 나만 할 수 있어.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또한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다. 추상성, 여기에서의 잡히다라는 건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잡히다라는 뜻은 감각적으로 인식이 되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들 나를 본 적 있어? 예, 목욕탕에서 목욕하면서 샤워하면서 세수하면서 거울로 보는데요. 아니야. 그거는 그냥 형상, 육체를 보는 거지. 추상적인 개념의 나, 자아이지, 자아. 그걸 보는 거는 아니야. 나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한다고 꼭 집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거울을 통해 보는 건 나의 몸이지 나가 아니야. 따라서 나를 알고 탐구하기란 쉽지가 않다. 밑줄 글까요? 나를 알고 탐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왜? 나만 할 수 있으니까. 추상적인 존재이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을 내성, 즉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여겼다. 아, 뭐 명상하라는 걸까요? 나쁘지 않아.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성,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근데 글쓴이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철학자들은 내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지.
독일의 철학자, 영국의 철학자 휴먼 역시 인용. 내성을 통해 들여다봐야 내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만 나타난다 라고 하였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성의 한계. 철학자 사르트르도 의식의 옹달솜 속에 들어있는 나란 조약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반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역시 내성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휴미던 사르트르던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의 의식에 들어있는 수많은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됐어.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다. 나를 탐구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내성,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봐라. 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안 되는데요. 내성으로는 안 되는데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마룻바닥을 내려다 본다고 한들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해 있는지 알 수 없고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가 없지.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아서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우리가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아서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 글쓴이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성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신이 내성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르트르의 이야기와 휴메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사르트르, 휴 이 두 명의 아저씨들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뭐야? 내성으로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용을 했었던 거네. 확인. 다음 페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문답. 인류가 자연, 우주, 신보다 늦게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 것도 오케이. 다른 모든 것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알아야 합니다. 수능 수학 문제 풀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구구단 더하기 빼기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알아야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런 느낌이지. 나를 발견하는 것은 글쓴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중요한 단어는 누구예요? 다른 존재와의 관계. 이 말이 중요한 거야. 부모라는 사람은 부모는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우주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나밖에 없다고 하자고.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없어. 옆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쟤는 누구지? 내 눈에 쟤는 저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나는 뭐지? 그제서야 나에 대해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세상에 혼자 살면 나는 누구지? 나라는 존재는 뭔가? 라고 궁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즉 다른 존재와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서 나를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래서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 둘 뿐이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궁금하죠? 너는 뭐고 그것은 뭘까? 분명히 이거 다른 걸 텐데.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유의할 것은 너와 관계를 맺는 나,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다르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밑줄, 내가 불변하는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서 바뀌는 특별한 존재다. 너를 만날 때의 나, 그것을 만날 때의 나, 둘이 서로 다른 나야. 그럼 이제 또 자꾸 궁금해. 그거는 뭐고, 너는 뭔데요? 이거야. 세 번째 문단, 별표. 색깔 구분해보자. 어디에 있냐? 그것은 민트 색깔하죠. 그것은 민트 색깔 쳐봅시다. 그것은 돈, 집, 국가, 그 사람 등, 돈, 집, 국가, 그 사람 등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과의 관계.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한 물건의 소유자, 전체로서의 나는 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일하지 않고 유한하다.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는 거다.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전락하는 거다. 쉽게 생각할까? 특별히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닐 때,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어도 되는 거. 그게 그것과의 관계야. 그런데 이제 색깔 또 다르게 쓸게요.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르다. 그때의 나는 인격 전체,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인격 전체.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색깔 구분하세요. 주체와 객체의 관계, 차등의 관계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 유일무이한 존재의 대등 관계다. 대충 느낌이 오죠? 구분하시라는 거. 그때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예시, 회사에 직원 A가 있다고 합시다. A는 회사 동료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조직 안에서 회사 동료와의 관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 기능으로 만나는 거다. 회사 동료와의 관계. 야, 회사 동료와의 관계. 야, 저한테 하는 소리죠. 직책 또는 기능으로 만나는 것.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업무적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를 상상해보자. 아이가 아빠 하며 부르며 달려 나오는 걸 해보자. A와 I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기능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A와 I, 인격 그 전체가 총동원되는 나와 나의 만남이다. 자식 바꿀 수 있어? 없어. 아빠 바꿀 수 있나? 없지. 그게 나와 나의 만남이라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대체할 수 있냐? 없냐로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대체할 수 있으면 그것. 대체할 수 없으면 나. 이거야. 몇 줄만 더 읽고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차원이 다른 거야. 빨간색 체크하셔야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제일 중요해.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건 아니고 인간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나와 인간은 완전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야.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색깔도 구분해야 되겠죠. 이론적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이다. 객관적이니까 누구든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나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일 수 없어. 좁은 의미의 지식이 될 수 없지. 그것은 나에 대해 아는 건 지식 이상이고 지식이 일으킬 수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거야. 너와 내가 온몸과 마음으로 만나는 거야.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에 가능한 거다. 얘는 주제와 관련되니까 빨간색. 우리가 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너가 있기 때문에 너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나를 나라고 부르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너가 있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형성될 수 없지. 주변을 둘러봐. 너야 그것이야.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라고 의문형 문장으로 끝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여운을 형성하고 좀 더 깊이 사색해 보세요 라고 사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 확인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빈칸에 있는 거 다 채워주시면 되고 조금 있다가 저 와서 학습 활동 마무리 지은 다음에 비문학 지문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푸실 시간 좀 따로 드릴 거예요. 네, 들어봅시다. 다음에 제시된 철학자의 탐구 대상이나 내용을 찾는 건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 근데 진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여러 철학자들이 탐구한 대상이나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준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통시적 관점에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밑으로 잠깐 또 내려오시고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인간의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건 인간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 일단 확인. 뭐 보냐? 뭐 보는데?